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16만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당은 호텔이나 커피점, 체육관보다 감염 가능성이 4배나 높았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합주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승리를 확정하고 선거인단 수를 306명으로 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개적으로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8,223명 늘어난 1,101만 8,759명, 사망자는 924명이 늘어 24만 9,50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798명이 들어 58만 2,912명, 사망자는 26명이 들어 3만 3,92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93명이 늘어나 27만 5,505명, 사망자는 23명이 들어 16,64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746명이 들어 8만 8,645명, 사망자는 11명이 들어 4,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16만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8회 연속 10만 명 이상씩 늘어났는데 15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자체 집계에서 이날 하루 동안에만 16만 3,40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만에 1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미국은 지난 4일 이후 8회 연속 10만 명 이상씩 발병했고 이 중 6일은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서다가 결국은 15만 명 선까지 넘은 겁니다.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 기준으론 2주보다 72% 급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6만 7,096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는데 사흘째 기록을 경신했고 5주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매일 평균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알래스카, 아이다호에서 동부 커네티컷과 뉴햄프셔에 이르기까지 31개 주는 11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했고 버몬트, 유타, 오리건 등 10개 주는 12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대호 및 중서부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펜실베니아와 인디애나, 미네소타 모두 종전 기록을 1,000명 이상 격차로 넘어섰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입원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리노이주에선 지난주 7만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해 조만간 자택 체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뉴저지 전역의 감염률은 12%를 넘었고 현재 1,800명이 넘는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 뉴저지 전역의 감염률이 12.02%에 달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827명이고 이 중 360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이런 수치는 지난 6월 수준과 비슷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고강도의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타운 카운티별로 오후 8시 이후 비필수 업소에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학교의 경우 당장 주 저녁의 학교를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의 감염률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데다 대면 수업을 전면 금지할 경우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은 만큼 개별 로컬 정부의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뉴욕시에서는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에서의 학교 감염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뉴욕, 뉴저지 감염률이 위기 수준에 도달한 만큼 추수감사절 전후로 공립학교 등교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1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 전역의 코로나19 7일 평균 감염률이 3%를 넘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면 수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10일 뉴욕시 7일 평균 감염률은 2.6%, 뉴욕주 전역의 감염률은 2.95%에 달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세에는 경제 재개 조치 이후 여러 대중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한 것도 많은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일 텐데요. 특히 식당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당은 호텔이나 커피점, 체육관보다 감염 가능성이 4배나 높았습니다. CBS 방송은 12일 스탠퍼드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을 인용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주요 시설 중 식당이 호텔과 커피점, 종교시설, 체육관 등보다 감염 가능성이 4배 더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휴대전화 자료를 이용해 미국 내 10개 대도시 시민 약 1억 명의 동선을 코로나19 확산 모델에 중첩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주얼 에스코백 교수는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대부분 식당은 식료품 가게나 백화점 등 비교적 넓은 장소에 비해 밀집도가 매우 높다며 식당만큼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시의 경우 이들 관심 대중시설의 10%가 전체 감염의 80%를 차지할 만큼 거리 두기의 중요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시설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한 달간 미국 인구 3분의 1인 약 1억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식당의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 식당의 경우 원래 수용 인원의 20%만 받게 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80% 이상 감소합니다. 레스코백 교수는 감염자 예측치와 손님 수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아 손님 수를 조금만 줄여도 감염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방정부도 백신 배포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일 AP통신은 연방정부가 이날 전국의 주요 약국들과 백신 배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약국에서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협약입니다. 즉 현재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 코로나19 백신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 배포에는 월그린과 같은 약국 체인은 물론 슈퍼마켓형 약국과 대형마트 약국 등 미국 전체 약국 5곳 가운데 3곳이 포함됐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부 장관은 모든 미국인이 약국에서 5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10일부터 12일까지 신분 증명을 한 유권자는 표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폭스뉴스와 AP통신 등 언론은 펜실베니아주의 행정소송 전담 항소법원 메리 해나 레빗 판사가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이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9일에서 12일로 사흘 연장한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신분 증명을 한 유권자의 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선거일 6일 뒤까지 다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선일이 12월 3일이었으니 11월 9일까지 가능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 비율이 크게 늘어난 만큼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대선일 이후 사흘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용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크바 장관은 대선 이틀 전 신원 확인 마감 시한을 9일에서 12일로 역시 사흘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선거 캠프는 주법이 정한 마감 시한을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선거 캠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펜실베니아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합주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승리를 확정하고 선거인단 수를 306명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의 승부를 확정지은 겁니다. 조지아는 현재 모든 표를 재검표하고 있지만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보수 텃밭 애리조나주에서 승리를 결정지은 데 이어 오늘은 남부 조지아주에서도 승리해 총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확보한 선거인단은 232명입니다. 주요 언론 등은 오늘 오후 개표율 98%를 넘긴 조지아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247만 2,154표를 얻어 집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4,152표 차로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표차가 적어 손으로 재검표하고 있지만 주정부 관리들은 결과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건 1992년 빌 클린턴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주에서도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바이든은 득표율 49.4%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11,434표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건 젊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필두로 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개적으로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선언한 7일 이후로는 사실상 공개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개 일정 중단을 언제쯤 끝낼지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지난 7일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개 연설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일정이 공개된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된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 버지니아 스털링 소재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방문한 겁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 선언 이후 나흘 만인 11일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 10분여간 공식 석상에 나타났지만 평소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공식화되는 즉시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는 13일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에게 대선 결과가 공식 인증되는 대로 2024년 대권 재도전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지만 꼭 연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가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연방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샌드라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다며 인종을 의식한 하버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며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하버드대 입학 사정관들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하기 위해 개인 평가 점수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6년간의 입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가 최고의 학업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개인 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의 개인 평가 점수가 지원자의 인종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지원자의 에세이나 추천서가 더 큰 외부 변수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인 비즈니스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비즈니스 회복을 위한 미 동부 국제 비즈니스 박람회가 오늘 포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한인 비즈니스 회복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전 10시 경제인협회 임직원들과 참가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제1회 미 동부 국제 비즈니스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우리 한인 경제인들을 생각해서 올해 굳이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하게 됐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업체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한인 경제인들입니다. 그래서 본인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 세일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람회 참가업체는 총 32개. 당초 80개 부스 설치를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저희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진출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제1회를 많은 분들의 호응을 통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박람회는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생활용품, 그리고 식품과 보험 등 금융 상품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참석해 상품 전시 및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판매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한인들이 보다 손쉬운 행사장 방문을 위해 6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했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담긴 구디백을 증정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결국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적인 모임이 이런 재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됐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LA시 당국도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 100만여 명이 10명 이상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사적 모임을 코로나 재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모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LA시는 코로나19 검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진단 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LA 검사소인 다저 스타디움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LA시 운영 검사소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되며 하루 검사 능력도 현재 2만 4천 건에서 3만 2,400건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33명 추가돼 총 33만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LA 한인사회에서도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 단체와 기관들이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LA 한인 의료협회는 윌셔 메디컬 그룹과 협업으로 한인 단체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에게 무료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진단은 PCR 코로나 진단 기법으로 코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감염 여부를 최대 48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내일 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료업체를 방문해 무료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뉴욕시 주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측은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사들의 온 오프라인 교재에 동해 표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보해 줄 것을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해당 온 오프라인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와 본문에서 동해와 일본의 표기 사진을 찍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이메일이나 한라인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작은 상품이 제공됩니다. 아이비리그가 2020-2021 시즌 동계 스포츠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춘계 스포츠 일정도 최소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10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다트머스, 코넬, 컬럼비아, 브라운 등 8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아이비리그 연맹이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학생 안전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취소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연맹은 또 선수들이 1년간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성금 $5,000를 기탁했습니다. 10일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은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한 뜻을 전달하고 협회 이사들이 모금한 $5,000의 상금을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에게 전했습니다. 플러싱의 민권센터가 뉴욕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힙 신청을 대행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는 지난 2일 시작됐는데 난방비는 가구당 최대 $741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한 달 수입이 1인 가족 기준 $2,610, 2인 가족 기준 $3,413, 3인 가족 기준 $4,216, 4인 가족 기준 $5,019 이하 등입니다. 반드시 유틸리티 비용 납부를 본인의 이름으로 내고 있어야 하는데 푸드 스탬프 수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